저한테만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 1000은 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최저 그 임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달 하면은 300, 200은 버니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 많이 벌겠다. 그런 인식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한국살이 3년차 뎃 야다나 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성균관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입니다. 옛날부터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고 정말 드라마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한국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국어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더 점수가 높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한국어 전공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러시아어 학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공부하면서 아침에는 러시아어, 저녁 때는 한국어 학원 다니다가 한국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 러시아어, 한국어 같이 공부해보면 러시아는 좀 멀잖아요. 그리고 너무 친숙하지도 않고 한국은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국 쪽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토픽 시험을 보게 됐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거기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대사관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지원하게 되고 합격해서 6개월 정도 2019년대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매력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부드럽고 뭐 애교 같은 것도 많이 막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력 있고 말할 때 듣는 게 되게 편하게 들려요. 그런 게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응원해 주셨죠. 너무 기뻐해 주셨고 가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기뻐해 주고 빨리 가라. 너를 담기에 여기가 너무 작다. 빨리 떠나라.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 너무 응원해 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2019년대 왔으니까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19년 때는 어학당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가 6개월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갔어요. 2020년대 그때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미얀마에 그냥 계속 있다가 2022년에 다시 한국 유학을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그때 부산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국어국문학 국문과였습니다. 편입이어가지고 2년만 공부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성균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즘 되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한국어 가르치는 일도 하고 저도 유튜브가 있거든요. 채널 운영도 하고 하면서 한국어 강의 찍는 일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기 많습니다. 영어가 1위고 3, 4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요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요즘만 아니라 제가 한국어 처음 공부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너무 유명한 그런 거였고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한국 드라마 보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예능 프로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제가 많이 봤던 게 뭐 안녕하세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봤었고 그리고 연애 프로 같은 것도 좋아해서 우결 정말 많이 봤고 아무래도 식당 같은 게 엄청 많아졌어요. 음식이나 김치 같은 것 그냥 이렇게 밥 먹을 때 저희 엄마도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식이 좀 많아지는 게 좀 실감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바베큐, 한국 바베큐가 되게 유명하고 김치찌개나 이런 것도 미얀마 입맛에 좀 맞춰서 조금 하는 식당들도 많고 김치찌개, 떡볶이, 어묵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도 한번 가봤고 미얀마 친구들이랑은 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색이 느껴지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 최고라고 할 수는 있죠.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항상 언니 화장품 좀 사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엄마랑 동생 선물 사서 보냈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유명한 좋은 것들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사서 보내는 게 좀 더 좋죠.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 더 많아졌지 않을까. 다 해외로 나가려고 기회도 좀 많아지고 좀 더 가는 게 수월해지고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감 나는 게 저한테만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 배운 학생들을 합치면 1000은 넘을 것 같아요. 저한테만. 그래서 이거만 봐도 되게 엄청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한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20대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10대, 20대, 30대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20대 분들은 좀 학교, 유학을 목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고 30대 분들은 좀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10대 분들은 좀 취미로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저희 아빠도 드라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맨날 드라마 보고 계시는데 간단한 회화 정도? 그런 건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는 게 한국어 다시 가르치는 일이나 교사나 아니면 번역, 통역. 번역 같은 거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번역 일이 제일 많을 것 같고 통역도 좀 한국 회사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통역 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2~3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버니까 거기서 최저 그 임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달 하면은 300, 200은 버니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몇 배 차이 나다 보니까 다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 관련해서도 엄청 많이 벌겠다. 그런 인식은 있죠. 딱 느낀 게 너무 친숙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너무 막 다른 점은 없었고 좀 신기했던 것은 산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드라마 보고 그러면 항상 막 건물 되게 높게 보이고 그런 거만 많이 봤으니까 인천공항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에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저는 양곤 도시에 살았어가지고 도시에는 볼 순 없는데 한국은 뭐 서울 시내 가도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더 좋았던 건 빠른 거? 배달이나 교통이 되게 편리하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버스 많이 타고 택시도 많이 타고 지하철이 없어요. 기차가 있긴 한데 잘 되어 있지 않고 되게 불편합니다. 문화 차이는 제가 한번 목욕탕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처음 가봤으니까 아는 이모랑 한국 이모랑 같이 갔는데 벗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벗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니까 너무 막 하얗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다들 너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한번 충격은 좀 있었어요. 적응할 때 어려웠던 거. 날씨. 저는 더운 나라에서 왔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겨울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춥고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부산은 그래도 좀 따뜻하고 그런데 이번 겨울이 정말 힘듭니다.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21살 때 눈을 봤을 때 너무 예뻤고 근데 안 좋은 게 넘어지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눈도 예쁘니까 또 봐야 되고 이런 게 좀 좋으면서도 좀 안 좋은 게 있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말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정도 했어요.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인천공항 도착해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옆에 그냥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전화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그때는 그냥 편하게 부탁을 해서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친절하게 네네네 해가지고 주셨어요. 아예 독학한 건 아니고 6개월 정도까지는 학원에서 2급 정도까지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혼자 공부하고 토픽 시험 공부도 혼자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러 오신. 그래서 항상 가서 한마디라도 붙여보려고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막 그러면은 선생님도 너무 반가워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네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그러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었고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에 있었을 때 한국 친구랑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은 저도 미얀마 사람인 줄 모르세요. 그래서 택시 탈 때 택시 기사님들도 저도 같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영어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탔을 때부터 저는 미얀마어로 안 했으니까
그분도 저를 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미얀마어로 뭐라 하는데 저도 못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들키기 싫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같이 한국 사람인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일어나면 일어날 때부터 뭐라도 항상 틀고 있어요.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뭐 설거지하고 있든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 항상 틀고 있고 잘 때까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틀리더라고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지름길은 없어. 공부를 해야 돼. 지름길 같은 건 없어.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외 활동 많이 참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수상 경력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가장 큰 말하기 대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말하기 대회 치면 제일 위에서 나오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예전 미얀마에 있었을 때부터 그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무대에 서서 내가 대상까지 탈 줄은 몰랐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대본 쓰고 이메일로 접수하고 1차 합격 나오고 또 두 번째로 영상으로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발음 같은 거 다시 확인하고 2차 합격해야 되고 이거 다 마치고 한 3차 때는 무대에서 얘기하고 600 몇 대 1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은 카페공화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 관련해서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시고 제가 이거 대상 탈 때, 상 탈 때 동네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게 어이랑 아이. 베개 어떻게 쓰나요? 배가 어이, 개가 아이. 그런 게 많이 헷갈리고 저는 지금 한국어 선생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어에서 미얀마어로 설명을 해야 할 때 바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비위가 약하다. 생뚱맞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바로 번역을 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참가하다, 뭐 참여하다, 참석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배우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죠. 뭐 참석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참가하다 얘기했는데 맞나? 참여하다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헷갈리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예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예문으로 그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요. 바로 답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같이 스토리 같이 만들어서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금으로서의 계획은 일단 졸업을 하고 석사 졸업하고 저는 박사까지 하고 싶어서 박사도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졸업하고 나면 저는 이 한국어 교육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계속 많이 해서 한국어 1타 강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외국 분들일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세계적으로 미얀마로 나중에는 당장으로서는 없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미얀마의 사회에 기여가 되는 사람이 되고는 싶습니다.